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역시 똑 부러졌습니다. 어떠한 질문에도 흔들림이 없었는데요. 이건 자신의 결백과 그에 따른 자신감의 발로일 것입니다. 군더더기 없는 간결하고 깔끔하기까지 한 그의 답변에는 그의 가치관과 철학이 담겨 있었는데요. 명불허전이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깊이가 느껴졌습니다. 세상 일이라는 것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를 만큼 매우 다양하고 혼란스럽기 때문에 가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검찰 리스크라고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부당한 처사이긴 하지만 검찰의 소환 요구에 당당하게 임했습니다. 잘못한 일이 없기 때문에 조사에 임했지만 검찰의 이러한 요구들은 매우 부당하고 옳지 않은 처사다라는 지적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사이다가 아니다 또는 사이다 맛이 많이 빠졌다 이런 지적들을 하시는데 제가 일국의 최다수당 야당이긴 하지만 최대 다수당의 대표로서 그 책임감과 무게 때문에 함부로 행동하기가 좀 어렵고 표현도 그렇게 개인일 때 할 수 있는 것과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지고 있는 새로운 세상, 더 나은 세상을 향한 꿈이나 의지 그리고 그 실천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아쉬움은 그런 거죠. 제가 마음속에 가진 많은 생각들 또 하고 싶은 일 많지만 수많은 우리 헌법기관들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당 안에 제 개인적인 의지나 또는 욕구를 그대로 드러낼 수는 없는 것이죠. 책임감 때문에 많이 진중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 사실은 아쉬움 같은 것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죠. 언제나 권한에는 책임이 따르는 것이니까요. 1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검찰 수사를 야당 파괴와 정적 죽이기로 규정하면서도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거듭 제안했는데요. 또 30조 원 규모의 긴급 민생 계획도 제안했습니다. 검찰 독재 공화국으로부터 반복 지속되고 있는 무차별한 공격에도 경제와 민생을 생각하는 진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정말 시간이라도 되돌리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이 대표는 먼저 정치가 협치를 내세우면서 권력기관을 동원한 야당 파괴, 정적 죽이기에 골몰하는 이중프레이를 했다면서도 실종된 정치복원을 위한 영수회담을 거듭 제안했는데요. 경제위기 상황과 관련해선 30조 원 규모의 긴급 민생 계획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과 서민대출 지원 확대, 가계부채 대책, 물가와 주거 지원 등이 거론됐는데요. 또 내각 개편과 범국가 비상경제 회의 구성도 제안했습니다. 지난해 9월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제시했던 기본사회 전환 주장과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개헌론도 다시 꺼내 들었는데요. 역시 이날도 외람이들의 공격은 계속됐는데요. 말도 안 되는 하나만한 질문 공세를 남발하더니만 이내 이 대표의 팩폭에 입틀막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너무 만만하게 봤던 탓일까요? 아직도 이 대표를 모른다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되로 주고 말로 받아가는 꼴이 가관이었는데요. 오늘은 외람이들과 이재명 대표 사이의 오간 질의응답 내용을 정리해 들려드리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시면 깨알 재미가 있는데요. 대한민국 외람이들 수준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특히 조중동과 SBS는 그 본능을 숨기지 않았는데요. 이래서 전 세계 언론 신뢰도 중 최하위가 대한민국인 거죠.
대표님 안녕하세요.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입니다. 최근 당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 TF를 띄웠는데 대표님께서 검찰 리스크 얘기 나올 때마다 당 지도부에서도 김건희 여사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표님은 어떤 의견이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 두 사안을 연관 짓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에 관한 검찰의 정치적 공격, 이 정치적 공격은 없는 사실을 지어내서 이미 경찰이 무혐의했던 수년간 수사해도 아무런 근거를 찾지 못해서 무혐의 종결했던 사건을 억지로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에 관한 부분은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명백한 증거들이 너무나 많이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두 가지 사안을 연관시킬 사안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두 가지가 마치 연관 있는 것처럼 만드는 것은 사실상 공평치 못한 판단이라는 생각을 해주시도록 당부드립니다. 관계없는 걸 관계 지으면 제가 좀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세계일보 김현우입니다. 얘기하신 민생 협조 관련해서 정부의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을 요구할 생각이 있으신지랑, 그리고 또 여야 대화 관련해서 죄송합니다. 영수회담 관련해서 지금도 유효하다고 하셨는데 신년 인사회 때는 형식을 문제 삼아서 참석을 안 하셨는데 지금 검찰 소환조사 이후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좀 정략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 좀 부탁드립니다. 아까 저희가 민생회복 프로젝트 30조 원을 제안드린다고 했는데 그 결국은 국회 예산 편성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고, 저희들은 정부와 그 협의를, 또 여당과 그 협의를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년 인사회는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실무 단위에서 이미 일정이 확정되어 있었고, 또 저희가 불참을 한 게 형식을 문제 삼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과정에 부족함을 지적했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가운데 TV조선 정기자 질의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TV조선 정민진 기자입니다. 유감 표명 관련된 질문인데요. 대표님의 최측근이라고 불리는 김용, 정진상 씨가 대장동 뇌물 비리 의혹으로 구속이 됐습니다. 구속은 검찰이 아닌 법원, 즉 사법부의 판단인데 측근들이 이런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돼 구속까지 됐는데 최소한의 유감 표명도 하실 생각이 없으신지가 궁금합니다. 사법부의 판단은 검찰이 제시한 자료를 가지고 하는 것이겠죠. 저는 이 검찰이 아시는 것처럼 녹취록이라고 하는 분명한 근거를 놔두고 그에 상치되는 번복된 진술에 의존해서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KBS 이지윤입니다. 대표님께서는 대선 때도 그렇고 지난해 지방선거 때도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을 내려놓는데 100% 동의한다 이렇게 밝히신 바 있는데요. 최근 나오는 보도를 보면은 검찰이 대표님 조사받으신 성남FC 사건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는데 혹시 불체포 특권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던 대로 내려놓으실 뜻이 있으신지 여쭙습니다. 역시 가정적 질문이어서 제가 답을 드리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정당한 그리고 적법한 권한 행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연히 수용을 해야 되겠지요. 경찰이 적법하게 권한을 행사한다면 당연히 수용하겠지만 경찰복을 입고 강도 행각을 벌이고 있다면 과연 어떻게 판단할지, 이런 것은 또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판단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화 이후에 이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을 이런 식으로 남용하는 사례가 없습니다. 지금은 검찰이 권력에 그야말로 하수인이 돼서 부당한 권력을 도와주면서도 최소한의 기준, 합리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었지만 지금은 검찰 그 자체가 권력이 되면서 균형이라든지 합리성이라든지 이런 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수사 기소권을 그야말로 남용하는,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를 하는 상황이라는 점들을 여러분께서도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 채널의 윤수민입니다. 저 안보 불안에 있어서 대통령의 말폭탄을 지적하셨는데요. 이번에도 또 윤석열 대통령이 북핵 문제에 있어서 자체 핵무장을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제 대표님의 입장이 어떤지 좀. 이런 점들이 많이 아쉽습니다. 저도 사실은 말하기로 하면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책임감과 또 역할의 무게 때문에 함부로 말하기 어렵다 이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한반도 비핵화는 한미 간 또는 전 세계적인 합의 사항이고 우리가 핵무장을 하기 위해서는 NPT를 탈퇴해야 됩니다. 그리고 미국과 과연 협의될 수 있겠느냐. 미국이 확장 억지 전략으로 한반도에 핵 지원을 실제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 독자적으로 핵무장을 하는 것을 과연 미국과 협의해서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또 만약에 우리가 공식적으로 핵무장을 한다고 말을 하게 되면 북한의 핵무장을 포기하라고 어떻게 말을 합니까? 그러면 한반도가 남북한이 서로 핵무장을 하면 일본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첫째로는 그래서도 안 되고, 둘째는 실현 가능성도 전혀 없고, 세 번째 한반도의 긴장만 격화 고조시키는 일이어서 저는 적절치 못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SBS의 원종진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이제 계속 검찰권이 남용되고 있고 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해서 대표를 겨냥한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신데 또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의 그 체제가 이제 작년에 이제 민주당 주도로 이루어졌던 어떤 검수완박이랄까 검찰 개혁에 그게 이루어진 다음 상황에서도 지금 검찰권 남용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인식을 하고 계신데 지금 당 일각에서는 뭐 검사 신상공개법 같은 얘기도 나오지만 그런 부분들 말고 현재 지금 문제라고 인식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검찰제도나 사법제도에 대한 개혁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만약에 그렇다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사실 시스템을 아무리 잘 갖춰놔도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책임자의 의지에 따라서 그 시스템은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시스템이 조금 부실해도 그 시스템 운영자가 공정하게 합리적으로 잘 운영하면 시스템 문제가 아니라 그 결론은 시스템과 관계없이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내겠죠. 결국 사람 문제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물론 시스템이 자의적 권한 행사를 막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시스템 정비도 필요하죠.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검찰의 권한 남용 문제는 사실 뭐 우리 여기 계신 언론인들께서도 또 우리 국민들께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실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실제로 그렇죠. 압수수색 영장을 너무 남발한다. 무슨 보도를 했다고 기자를 구속하겠다고 영장을 청구한다. 이런 사례들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나치게 균형 맞지 않는 검찰권 행사도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신상공개 말씀을 하셔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자들이 공식적으로 하는 업무는 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신 행사하는 권한을 실제로 누가 했는지를 국민이 당연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정책 실명제라는 것도 하고, 우리 행정공무원들은 이름표를 다 붙여갖고 다니기도 하고, 다 조직표 다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판사들도 어떻게 판결했는지를 판결문에 이름을 다 공개합니다. 그런데 검사만 왜 자기들이 한 일을 공개하면 안 됩니까? 어디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 누구인지 이미 다 공개된 사실들을 공개했다고 조리돌림이라는 표현까지 해가면서 반발한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그게 왜 조리돌림입니까? 자신이 한 행위를 드러내는 것이 조리돌림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자신들이 한 행위가 부정한 행위임을 인정하는 거죠. 제대로 정당하게 했다면 자랑해야죠. 내가 국민이 맡긴 일을 이렇게 잘하고 있다. 고마워해야죠. 이런 공개하는.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습니다.